네. 어, 제가 27살에, 어, 그 당시는 대한교육봄이었었는데요. 그 해가 아니고, 한 해, 두 해 이후인가? 예, 한 2년 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음, 뭐냐면, 그 대한교육봄에서 교보 생명으로 이제 전체 네임 바꾸고 브랜딩 하실 때였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27살이고, 그때, 거기 창립하신 창립 선생님, 대산 신영호 창립자님이 70살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제가 어렸고 개념이 없어서 70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어, 가보면 3층에 이제 집무실이 있는데, 집무실을 제외한 모든 뭐 조금 높으신 분들 자세히 남의 집은 또 열심히 안 보는 스타일이니까 회장님 방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회의실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야 뭐 창립자님 실만 가고 비서님들이 다 신경 써주고 이러셔서 이제 여기저기 회의실은 잠깐씩은 들어가 봤는데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또 큰 회의실, 뭐, 하여튼 막 여러 형태 회의실,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6개 정도, 5개? 5개 정도? 뭐, 하여튼,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의실을 하루 종일 다니시는 거예요. 예, 점심시간 이외에. 그러니까 회의 소집을 막 해놓으시고, 계속 그 회의실로 다니시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은 이제 그래요. 제가 지금 64세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는 제가 새벽 2시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그러니까 1초도 안 쉬고, 그리고 다양한 일을 했어요. 다양한 일을. 그러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아침에 평창서 출근했죠. 출판사 오금동 가갖고 일했죠. 치과 잠깐 들렸죠. 오니까 선생님이 2시 약속인데 틱톡 가회 1대1 선생님 임채연 쌤하고 또 2시간 한다는 게 3시간 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환자분이 오셨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연세밀이 요즘 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병원에 환자도 좀 어, 뜸해요. 줄었어요. 근데 제 영순이가 병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아니 그 많던 110만 진료를 했던 연세밀이 최초의 연세밀이부터 시작했거든요. 연세밀이부터 킴스 패밀리부터 김쇼 의원 한의원 그 많던 싱하는 어디 갔는가 예, 예, 그 식으로 그 많던 환자분 다 어디 가셨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예약을 하시고 오셨는데 남자분인데 저는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해라가 제 아주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가 안 끝났기 때문에 틱톡 선생님하고 막 공부를 하는데 환자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건효 대표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시더니 금방 나오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방 끝냈지? 그러고 보면서 우리 김 대표 보고 잘 마무리해서 하시게 하라 그러고 이제 계속 저는 제 일만 했어요. 간도 크죠? 네. 그런데 보니까 1988년도부터 본 저희 병원 건물 안에 있는 금빵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이 정도고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알아보셨대요. 이름까지 알아보셨대. 이름까지.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완전히 흥분되신 거예요. 몰랐다고. 모르고 오신 거예요. 예약하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너무나 훌륭한 걸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김철수에서 김시호로 바뀌었으니까 치매명이 또 김시호. 그 당시는 치매명이라는 호칭을 안 썼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였고 이제 한의대에 나와 가지고 양한방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7년 됐거든요, 압구정동 나온 지. 그러니까 원장님이 알아봤다는 게 이분은 또 완전히 이 익사이팅 돼 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결국은 인제 하셨는데 치매 예방 프로 인제 청례를 하시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에 제가 연세의밀이 그 가족들은 다 어디 있는가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끌어당김 네 증명했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작은 요만큼이라도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 인제 교보생명 창립하신 신용호 대산 신용호 창립자님께서 어 천안에다가 개성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대요. 잘 모르겠고요. 개성원이라는 그 연수원을 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하시는 그 인제 표현을 아주머니라고 항상 하셨는데 그 아주머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전국에. 그분들을 소중하게 천안에 예 그 태조산인가? 그 산 이름 잊어버렸어요. 너무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거기 개성원에 가면 천안 시내가 쫙 보여요. 명당이죠. 밖에서는 그 건물도 안 보이고 그 산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산에 그 개성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안시가 그냥 쫙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정말 명당인데 거기 좋은 자리에 오셔서 뭐 연수 동안 제일 좋은 각방 주십니다. 예 이 인원 2병 아니에요. 혼자 각방, 독방에다가 그 최고 그 당시 신라 호텔급보다 더 그 당시 신라 호텔급보다 더 좋은 시트에 침대에 그다음에 식당을 완전 자동 시스템이고 식당이 제일 크고 제일 멋있는데 그거 있죠. 그 놋그릇.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먹던 놋그릇 있잖아요. 놋그릇에 그 수저도 노수죠. 그다음에 그거에 장인한테 그거를 전 세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인제 나무로 해서 무슨 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쟁반도 1인 쟁반 딱 하고 너무 멋져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보통 다 손으로 닦지 못하니까 그거를 기계에서 닦는 또 그것도 뭐 개발을 하셨는지 하여튼 뭐 그때는 인제 27살 애기니까 막 감동만 했지 자세히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연수원 막 그때 막 짓고 그러면서 집무실에서는 강남 교보 빌딩, 강남 교보 빌딩을 그걸 뭐라 그래요? 하얗게 이렇게 뭐 이렇게 모델로 짓는 거 있잖아요. 샘플 모델로 이렇게 모형. 그거를 막 집무실에 그냥 한 몇십 개를 그냥 팍 깔아 놓으시고 막 연구하시고 그 무슨 보타인가 왜 그 사람 그 저기 건축 그 세계적인 건축가 그 보타 아저씨하고 네 맨날 그 회의하시고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간절하고 정말 긴박하고 정말 위기에 있고 정말 기회를 잡아야 되고 절벽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창립자님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거의 외출을 안 하시고요. 수도자의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네. 아침에 나오시면 회의만 딱 하시고 점심때는 그 2 층에 라블이라고 그 불란서 식당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불란서 최고의 셰프를 스카우트 해 가지고 그 가족이 다 왔었어요, 부인하고. 와 가지고 그분이 이 현관 앞에서 탁 접대를 합니다. 예약해서 온 분들은 그 셰프가 직접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당시 그런 불란서 식당이 없었거든요. 아마 최초이실 거예요. 뭐든지 최초로 잘하시니까. 근데 그 불란서 셰프 그 유명한 셰프가 밖에 나와서 정중하게
그 셰프 복장하고 인사를 하고 자리로 안내합니다. 네. 물론 매니저들도 따라오죠. 그렇게 격조 있는 식당에서 각 분야의 최고, 그 남자분 조남 제 지금 까먹었는데, 모델도 초빙해서 점심시간 동안 식사하시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 업계의 문화 궁금한 거 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인터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고 저녁 때 딱 되시면은 집에 들어가셔서 외출 안 하시고 아무도 안 만나시고 정말 조용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음, 수도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평정심. 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그 평정심을 내가 유지하는 거를 추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원교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요. 꼭 이룬다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100%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죠. 나를 믿는 마음. 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난 반드시 해낼 거야. 그리고 해냈어. 네. 해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뭐 순서를 제가 어느 거 하나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싱입니다. 원싱. 제가 어저께 한 일 중에 어 그렇게 갔다 왔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또 오셨죠. 그다음에 저녁 때는 5시에 이제 자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에까지 일을 했고, 5시에 이제 제가 그 굉장히 아끼는 사회에서 만난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또 학생을 데리고 아마 훌륭한 또 학교에 가서 입학을 시키고 왔나 봐요. 대학교 어,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에 100% 집어넣는, 그러니까 집어넣는이 아니라 입학시키는, 네, 100%. 그 별명이 100%예요, 100%. 예, 동생이 오랜만에 왔어요. 해외에 있다가 애들 학교 다 보내고 그러고 왔어요.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이름도 안 밝히고 다닙니다. 그래서 왔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만진창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우리 동생을 진맥하고 또 약도 해주고, 또 엄마가 또 입원하신대요. 수술한다고. 그래서 엄마 걸 또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물 주고 챙기고 그러니까 제 소원이 여기 와서 돈 좀 내보는 게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친구가 왜 저도 또 약 뭐 진료하고 받을 수 없냐면, 제가 세상에 어디 있든지 누나가 죽을 것 같아. 빨리 와. 그러면은 어디 있든지 달려오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동생을 제가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7시가 됐고, 7시가 됐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수업할 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설득 박사, 김효석 박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2시 반에 라이브 쇼핑을 하는데, 이 라이브 쇼핑이 어저께 뭐가 삑 해갖고 막 괴상한 음이 나오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뭔지 모르죠, 저는. 예, 깔아주시고 하라 그래서 저는 그냥 앵무새처럼 지금 얘기만 하고 있는 중인데, 오신다고 전화가 낮에 오신 거예요. 수업하는데. 그래서 자초지명 설명 못하고 저는 지금은 안 돼요, 선생님. 끊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7시에 오셔서 저 문 앞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댁에 가셔서 문 앞으로 하고, 이게 이제 저한테 들어오셔서 원격으로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거든요. 원격으로 해주신다는 줄 알았는데 문 앞이 어, 그 박사님 문 앞이 아니라 우리 집 문 앞인 거예요. 들어오셔갖고 또 전부 다, 다 봐주시고 그러고 막 또 막 하셨어요. 아, 어떻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지. 네. 제가 진짜 11시까지 또
블로그 숙제를 또 하면서 예,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너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70대 그 대산 신용호 창립자님은 그 당시 얼마나 힘드셨을까. 현장에 맨날 처음 뵙는 날이 그 개성원 짓는 현장도 다 진두지휘 하시니까 현장에 가셔서 검은 머플러를 쓰고 네, 버버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머리 하얗고 이렇게 하고 서가지고 저를 꿰뚫어 보시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 평정심,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원싱. 하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저는 행복 일타 강사, 백세 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겨였습니다. 100세까지 돈 버는 책쓰기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 되기, 1인 기업가 되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